최근 이제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인 의견이 요즘 학생들이 의욕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느 세대나 의욕이 넘치고 파이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의욕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또 자기 열정도 못 찾고 그렇다고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저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알파 세대로 넘어가고 있죠. 밀레니얼에서 올해 2005년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4학년생들은 이제 2000년, 2001년 이런 데 태어났으니까 밀레니얼 세대에서 알파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부모는 X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 부모 다음 세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태어난 부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X세대, 이 학생들의 부모와 이 학생들 세대의 이 특성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이 바뀌는 것과 함께.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미국이나 이 전 세계적으로 X세대와 한국의 X세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이 세계적인 흐름과는 좀 별도죠. 그 핵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열에 있습니다. 그 교육열의 핵심에 대입 중심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오늘 살펴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 X세대의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요. 지금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40대 중심 세력인 이들의 부모 세력인 X세대의 직장 생활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X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산업화 시대에 발전을 무지 많이 세게 해왔잖아요. 막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시대에 이 X세대가 자랐습니다. 대개 80년대, 90년대, 한국도 80년대, 90년대 중진국으로 가면서 경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X세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다르게 이 X세대는 수능적이면서도 자유롭습니다, 생각이. 너무 제도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베이비 부머 세대, CP 세대처럼 반항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X세대의 양육 스타일은 공통적으로,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자기 경험 중심으로 성장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용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을 열심히 시키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이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X세대 자체가 기술 친화적이죠. 자라면서 인터넷과 함께 자랐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기술을 다루게 하는데 개방적이고 잘 나갑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아이들한테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변화가 많았잖아요. 인터넷이 도입하면서 변화가 많으니까 이 변화 많은 세대의 X세대가 자라다 보니까 유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할 때도 그때그때 바뀔 때 옛날처럼 자녀 교육은 이런 거다. 자녀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X세대가, 베이비 부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 세대들이 지금 사회에서 반항 세력으로 등장한 거는 자기들의 생각을 안 바꾸는 거거든요. 안 바꾸고 세상이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 세대들이 새로운 세상에 맞춰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래서 그걸로 정치적 성향으로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극단주의 보수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안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X세대들은 유연합니다. 워낙
이 변화가 많은 세대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도 이게 변화가 많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미국이나 유럽의 X세대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의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의 이 사회 간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스카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거든요. 유치원 갈 때부터 부모, 선생님 다 스카이를 어떻게 보낼 건가? 여기에 아직까지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X세대가 자녀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 X세대도 지금의 밀레니얼 후반기 세대, 알파 세대를 그렇게 키웠죠. 자기들하고 똑같게. 이 X세대의 마지막 세대, 1980년대에 태어난 이 세대도 X세대도 아니죠. 밀레니얼 초기 이 1980년대 생들도 제가 이 전 세계의 별종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대들도 전 세계 80년대 생들하고 다릅니다. 전 세계의 80년대 생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벤처도 많이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80년대 생들은 이 베이비부모 마지막 세대들, 최초로 대규모로 대학을 나온 부모 세대들이 키운 세대가 1980년대생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큐시트를 그려요. 교육은 이런 거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유치원부터 큐시트에 의해서 키우죠. 그래서 이 한국의 1980년대생들은 큐시트를 그려주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주어지면 정말 잘해요. 잘하는데 자기가 큐시트를 그릴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1980년대생들이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변화를 못 겪고 정체된 것도 우리가 80년대생들을 큐시트 세대로 키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인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전에 이미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X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화 시대 때 급성장을 하면서 고속 성장의 기쁨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옳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강요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100세 세대잖아요. 100세 세대. 그러니까 예전에 20대 후반이면 지금 40대입니다. 40대고, 그리고 70대 인생일 때는 50대 중반이면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 그 남은 인생을 즐기다 70세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70세 인생에 맞춰 있는데 지금도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고 있죠.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목숨을 걸고 50대부터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일이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문제는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5세에 쫓겨나면은 45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세 시대로 인생 여정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레니얼 후반부터 알파 세대는 120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2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 전문가들은 20년대의 변화의 가장 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수명이 100세에서 120세까지 늘어날 거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120세에서 130세까지 갔다가 거기서 정체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나 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지금 알파 세대들은, 적었으면 대학을 들어온 세대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50대 후반에 은퇴하고 이런 삶은 이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안 맞거든요. 자기들이 부모가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경제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바뀌고. 산업화 시대는 X세대까지는 자본, 토지,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 경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최고죠.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대기업에 매달리죠. 그리고 노동.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대기업과 자본과의 싸움이 되죠. 여기에 기반을 대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세대는 지식 기반입니다. 상상력만 있으면은 차고에 만들어서 순식간에 재벌이 되는 거거든요. 산업화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죠. 야놀자라는 회사가 있죠. 유니콘 회사. 야놀자는 이제 이게 호텔, 모텔 연결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는 전형적인 흑수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텔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한 거거든요. 그 이수진 대표는 야놀자를 키워서 불과 10년 만에 수십억 재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지금 재산 가치가 한 수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야놀자가 수조 원이 되니까요. 기업 가치가. 디지털 경제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주식에 투자하겠냐? 아니면 그런 창업을 하겠냐? 아니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라겠냐? 그럼 거의 99%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는 이미 디지털 경제로 7, 80%가 넘어갔는데 옛날을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을 강요한 거죠. 강요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 세대, X세대, 지금 40대 회사의 중추 세력은 이 친구들도 사실은 회사에서 의욕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전통 기업에 있는 40대들은 옛날 40대들하고 이 투지가 다릅니다. 달라서. 그래서 예전에 직업을 쫓아가는 시대, 직업이 있으면은 현대자동차 커진다. 그러면 자동차 학과를 가서 자동차 회사 들어가고, 현대 기아 계열의 연관 산업까지 하면은 수십만 명이 종사하고 있죠. 이렇게 쫓아가는 시대에서 지금은 끊임없이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졸업하면요, X세대나 그 부모 세대가 모르는 직업에 일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대학생인 자녀들이 일하는 직종은 여러분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업을 다듬어 만드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업을 창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듬어 만드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잡크래프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잡크래프팅이라고 그러냐면은 새롭게 창업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챗GPT가 한다. 그럼 프롬프터, 챗GPT에 어떻게 언어를 넣는 게 효율적인지를 가리키는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런 직업도 재작년에 생겼어요. 챗GPT가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직업도 만들지만 있는 직업, 예를 들면 회계사다. 이런 것도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잡크래프팅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잡크래프트 시대에 살아가거든요. 잡크래프팅이니까 어떤 직업에 일을 할지는 몰라요.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쏟아져요.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사회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지식을 쌓고 그것을 선배한테 배워봐야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러닝 어빌리티라고 하죠. 배우는 능력. 그래서 학교에서는 청년들한테 가르치는 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로 ability, to learn, how to learn.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마다 다 성향이 다릅니다. 인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능력도 다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학생은 여기에 능력이 있고, 어느 학생이 여기에 능력이 있고, 어느 학생이 여기에 능력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게 대학의 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 이 입시 위주로 되는 대학 시스템은 뭐가 문제냐면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거잖아요. 이게 자학, 자습, 학습이잖아요. 스스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 입시 위주의 초, 중, 고, 유치원까지 교육 시스템은요,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러닝에는 정말 뛰어납니다. 세계 최고죠. 제가 미국 특파원 하면서도, 미국에서 4년을 살면서도, 그리고 유럽을 많이 가보면서도 느낀 거는 이 배우는 능력,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사학 시스템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못 쫓아오는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습입니다. 학습하면 익힐 습이잖아요. 학은 열심히 잘하는데 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익힐 습. 익힐 습은요, 연습입니다. practicing, 연습하고, 그거에서 거기에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그걸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게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마스터를 못하면은 인공지능 시대는 중간 영역이 없어집니다. 이 마스터를, 학습을 해서 마스터를 연습하고 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마스터가 되는, 완전히 마스터링 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배운 사람하고는 거의 천지 차이입니다.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데 그 중간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학과잖아요. 미디어 학과인데 이게 이제 전면대 중심이기 때문에 뭐 4학년까지 있지만 실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대학에 온 이유는 이렇게 지식을 내 걸로 완전히 마스터해서 장인이 되는 거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은 대학에 올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순히 조금 배워서 조금 익힌 거는 제야의 고수들이 너무 많다. 특히 유튜브라는 막강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익힌, 유튜버를 하면서 스스로 익힌 이 전문가 수준이 된 제야의 고수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대충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깝게 대학의 학비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는 거다. 그래서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스터링을 한 사람하고 학습만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연습을 하고 마스터가 된다는 거는 말은 쉬운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는 뭘로 이루어져요? 성취욕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 성취감을 맛보는 거를 다 뺏어버려요. 학교를 모든 걸 대비 위주로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 성취감을 맛봐야 거기서 동기를 얻어서 계속 이 마스터가 되는 연습 과정을 거치는데 성취감을 못 보니까 학교에서 주어진 대학 입시, 스카이 중심의 모든 큐시트에 맞춰 있다 보니까 성취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취감은 내가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X세대가 직장생활, 40대가 직장생활에서 성취감을 못 보는 것 똑같아요. 일사정책, 인력정책, HR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종업원의 경험입니다. Employee Experience.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전통 기업들은 종업원 경험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종업원을 비용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X세대도 경험이 없는 거야. 이 경험의 핵심이 자기 주도권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주는 거는 성취감을 맛보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일단 내가 세운 목표도 아니고요. 그걸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고 달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산업화 시대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정답 찾기예요. 대학 입시 교육은,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교육은 정답 찾기잖아요. 오지선다요. 수능이. 그래서 강남의 사교육도 다 정답 찾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정답이 안 존재한다 그랬죠. 계속 기술 발달에 의해서 사회가 변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발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답을 찾는 거거든요. 해답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그것이 내일이면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창의적 사고 외에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근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로 도전을 해야죠. 도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실패하고 거기서 꺾이지 않고요. 왜 실패했을까를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답 찾기 스카이 중심의 대학 중심 교육은 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그릿이라는 그 전문 분야로 유명하죠. 심리학자니까요. 그릿은 우리로 따지면 불굴의 의지, 노력입니다. 그릿, 영어로 GRIT, 유트리. 이 공식에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그게 기술이 되고요. 기술이 됐을 때 노력을 하면 그것이 성공이고 생산성 효과로 올라가고 성과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노력이 그릿입니다. 이것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지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이 그릿의 역량이 요즘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 부모나 선생은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은 성인이 됐지만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요. 이 성취감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X세대, 40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제가 디지털 시대 누가 성공하는가? 이것에서 첫째, 이렇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로스 마인드셋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우수한 성격. 네트워크 세상이기 때문에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우수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야 된다. 강남의 사교육에 가서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정도를 걷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인적 능력. 내 전문 분야, 유니크 스페셜티, 아주 독특한 나만의 전문 분야를 거의 마스터 수준으로 올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전인적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성격을 얘기했는데요. 디지털 시대도 성공하는 성격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미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 해내려면 미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미친다는 것이 성취감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학생들이 왜 의욕이 없나, 그리고 40대 직장인, 요즘 학생들의 부모 세대인 40대 직장인들은 왜 의욕이 없나, 이 이야기를 갖고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성취감이 중요하다. 성취감을 맛봐야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그런 그릿, 불굴의 정신을 갖출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